오늘은 왕따와 따돌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종명 작가의 소설 추방에서 주인공 세화는 대학을 갓 졸업한 시인입니다. 대학 교수, 종교인, 언론인 등의 서명 사건에 참여한 세화를 주위 사람들이 왕따를 시켰고 직장에서 쫓겨났으며 결국 서울을 떠납니다. 소설의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엔 언제 가시죠? 서울? 세화는 무심결에 반문했다. 그녀는 잠자코 대답을 기다렸다. 안 간다 하고 그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내가 서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서울이 나를 버렸다. 이봐, 가능한 한 저치와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신상에 좋아. 자네 알지? 잘난 체하고 껐덕거리며 나돌아다니기는 하지만 알고 보면 가짜야. 지가 무슨 신념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말려든 것뿐인데 막상 일을 당하고 나서는 자기야말로 시대 상황에 양심을 지킨 마지막 교두보인 양 까불거리거든.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수군거렸다. 아예 적당히 어르고 따돌리는 게 묘수야. 독일 작가 빌리 페르만의 이웃집에 생긴 일이라는 소설에는 어느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마을 사람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유대인 상인 발트호트 가족을 의심합니다. 악의적인 편견 때문입니다. 우리와 다른 남이기 때문에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려는 못된 생각이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트호트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증명이 아니라 범인이었어요. 그것도 자신들과는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 자신들의 공동체와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사람들 말이에요. 종교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친했던 사람들도 서서히 등을 돌렸고 장사는 점점 망해갔죠. 유럽에서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왕따가 심했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세화의 지인들과 직장 동료들처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왕따를 시키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의 글을 발견하면 우르르 몰려들어 왕따 시키려 드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똑같은 생각만 하는 사람들과 만나 비슷한 대화만 하기 때문에 생각의 깊이가 얕고 생각의 넓이가 좁아 이성이 부족한 천박하고 편협한 자들입니다. 생각이 짧으면 항상 폭력이 앞서는 법이라고 빌리 페르만이 말했습니다. 악의적인 거짓말로 속이려 들거나 누군가를 지목하여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싫어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신선한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작가가 쓴 전부 버리면 이라는 책의 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 인간은 익숙해지면 바보가 됩니다. 머리를 쓰지 않으면 점점 녹슬어가는 것이죠. 항상 똑같은 사람과 만나 비슷한 대화만 하면 머리는 점점 녹슬어갑니다. 자신에게 꾸준히 부담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를 풍요롭게 만드는 자극은 우리 생활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의 모든 동료들이 그리고 단체 대화방의 모든 참여자들이 똑같이 왕따를 시킨다면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그곳을 떠나야겠지요. 최태응 작가의 소설 바보 용칠이에서 소처럼 부지런한 용칠이는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해도 묵묵히 참기만 하여 바보라는 별명을 얻으며 왕따를 당합니다. 결국 건방지고 뻔뻔한 숙근이라는 사내가 용칠이의 아내를 꼬드겨 관계를 갖게 되지만 마음이 여린 용칠이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어이 용칠이 바보 뭐하나? 아이들이 모여들어 떠들어댄다. 떠나갈라네. 용칠이는 짐짓 바보처럼 대답한다. 어디로? 먼 데로. 용칠이는 일일이 대꾸한다. 짐을 동여매며 생각하니 자기가 정녕 바보인 듯하다. 밤이 이슬기 어두워서 그들 부부는 그들의 생활 도구와 함께 달구지를 타고 오래 살던 동네를 떠났다. 아이들이 어디서 보고 바보 정말 가나 이렇게 외친다. 정말 가네. 바보 잘 가게. 오 잘들 있게 하고 용칠이는 마을을 향해 너그러이 소리소리 질렀다.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자기 내외를 두고 짓거릴 것과는 제법 반대의 뜻을 품고 그는 무연한 벌판을 달리며 혼자 생각했다. 이제 다른 동네로 가면 바보 소리도 못 듣겠구나.
다시 소설 이웃집에서 생긴 일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생각이 짧으면 항상 주먹이 앞서는 법이란다. 핑스텐이 지기의 턱을 잡았다. 그의 눈과 마주쳤다. 넌 언제나 이성의 편에 서야 한다. 주먹으로 입을 다물게 하거나 상대를 제압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이성이다. 알아들었니? 네, 아저씨. 하지만 이웃 사람의 무고로 발투오트 씨는 구속되고 발투오트의 가족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그 마을에는 정직한 주민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의 증언으로 발투오트 씨는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납니다. 승강장에는 노이스로 가는 기차가 서 있었다. 곧 우리 마을로 다시 돌아오실 건가요? 율피우스가 발트호프 가족에게 물었다. 발트호프는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곧 율피우스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서 말했다. 아닙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마을의 집들과 성문과 탑을 보면 저도 모르게 소름이 끼칩니다. 이웃들을 만나면 고개를 떨구게 되겠죠. 우리 가족에게는 이제 조용히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빌트호프는 아내의 어깨에 팔을 얹었다. 돌아온들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사업은 망했고 집은 다 부서졌습니다. 아무 근심 없고 자유롭고 쾌활하게 지냈던 지난날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린 다른 대도시로 이사할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죠. 완전히 처음부터 말입니다. 사업은 망했고 집은 다 부서졌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발토트 씨는 진정한 어른입니다. 못된 놈들의 마을을 떠나 다른 마을로 가서 삶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을 보고 나는 용칠이도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용칠이는 다른 마을에 가서는 자신의 권리와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노벨상 수상작가 키플링의 말을 인용하자면 평생을 바쳐 쌓았던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좌절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살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관계를 쌓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어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들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